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6주차입니다. 공부 잘 하고 있나요? 가끔 이제 문의 사항이 오긴 하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지금 중간고사 관련돼서 문의가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자료 올리는 데에다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8주차 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지를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주차가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그 보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네, 8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업이 8주차라서 아마 시험을 그때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험으로 할지 대체 같은 걸로 할지는 공지사항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6주차 탄수화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책은 129쪽에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 그림은 글리코겐, 동물의 간과 근육 속에 저장된 다당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은 뒤쪽에도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널리 퍼져 있는 유기 생체 분자이며,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순당의 수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나뉩니다. 탄수화물은 생물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급원뿐만 아니라 세포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폴리펩타이드 결사슬에 올리고당이 공유결합으로 결합된 단백질은 세포막 또는 세포 표면의 성분으로 존재하면서 세포와 세포 간 교신과 세포 생체 분자 간 인식 등을 조절하는 정보 분자로 작용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탄수화물 종류의 구조와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은 그 질량과 분포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 생체 분자이고, 단순당, 중합체인 다당류와 다른 당 유도체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녹색 식물이 대기 중의 CO2와 물 분자를 환원시키는 환원 반응, 즉 광합성 과정의 산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실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탄소의 수화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탄수화물은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환원된 탄수화물은 산화를 통해 대사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분자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탄수화물은 단백질처럼 세균과 식물의 세포벽 뼈대, 동물의 영골 같은 결합 조직, 항생제, 절제동물의 외골격 껍질, RNA, DNA 등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밖에도 탄수화물은 세포 표면에 복잡한 단백질 또는 지질과 결합하여 분자 상호 간의 교감과 인식을 위한 정보 표지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 예로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은 세포와 세포 과정과 신호 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장에서는 다양한 탄수화물과 그 유도체들의 구조 및 생물학적 기능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당류와 이당류인데요.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 단일 알데히드 또는 케톤 단위와 다중 하이드록실기로 구성된 화합물로 실험식 CH2O의 N승을 N을 갖고 있는 단당류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산 단당류의 경우 N은 3에서 7이고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6개의 탄소를 가진
포도당 디글루코스 또는 디덱스트로스는 덱스트로스라고 합니다. 4개 또는 그 이상의 탄소를 가진 단당류는 고리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알도즈와 케토즈에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연산 탄수화물은 3탄당인 글리세르 알데히드 그리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이렇게 있고요. 전자는 알데히드가 기초가 되는 탄수화물로 알도우즈 그리고 후자는 케톤이 기초가 되는 탄수화물로 케토우즈라고 합니다. 이게 6-1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왼쪽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그리고 오른쪽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이렇게 구조식이 나와 있고요. 글리세르 알데히드는 두 번째 탄소가 비대칭 또는 손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입체 이성질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글리세르 알데히드와 L글리세르 알데히드는 서로 포개지지 않는 거울상이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라 합니다. 이게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그림 6-2번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탄소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D와 L은 L폼은 원래 거울상 이성질체의 평면, 평광, 회전 방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각 이성질체의 절대적인 위치 배열을 나타냅니다. 단당류는 탄소 원자 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탄소수가 4개이면 4탄당,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 7개면 7탄당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6탄당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한 예로 D포도당은 6개의 탄소 원자 중 C1과 C6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탄소가 모두 손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 이성질체 수는 2의 4승은 16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개의 탄소를 가진 알도우즈는 2의 N-2승 개의 입체 이성질체를 가집니다.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성질체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네, 여기 6-3번에 디알도우즈 사이의 입체화학 관계라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디알데하이드, 디글리세르 알데하이드를 모체 화합물로 해서 디알도우즈의 수와 입체화학을 나타낸 수식입니다. 각 당 전체의 원자 배열은 기능적 카보닐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카르복쇼기 방향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6탄당의 경우 이 위치는 C5, 5탄당의 경우 C4, 그 4탄당의 경우 C3 이렇게 되고요. 두 개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한 비대칭 탄소의 원자 배열에만 다르고 이를 에피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포도당과 디만노즈는 C2에 대해 서로 에피머이고 디포도당과 디갈락토즈는 C4에 대해서 서로 에피머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만노즈와 디갈락토즈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의 탄소 원자에서 위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에피머가 이제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단당류에서 디포도당이 자연에서 흔히 접하는 알도우즈지만 디글리세르 알데히드, 디라이보즈, 그리고 디만노즈, 디갈락토즈 등의 단당류는 더 큰 생체 분자의 중요한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D폼의 당 그리고 D폼의 당은 L폼의 당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6-4번의 그림이 빠졌는데요. 이거는 6-4번은 그림 책에서 132쪽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디케토우즈 사이의 입체화학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화합물은 모두 두 번째 탄소의 카보닐 탄소를 갖고 있고, 다른 탄소 원자는 각 한 개의 OH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닐계 위치 때문에 케토우즈는 이성질체인 알도우즈보다 한 개 더 적은 비대칭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개의 탄소를 가진 케토우즈는 2의 N-3승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요. C2는 케톤 기능을 갖고 있는 케토우즈가 가장 흔합니다. 일부 케토우즈는 일치하는 알도우즈 이름의 전미사 OSE 앞에 UL을 삽입하여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디리블로우즈는 알도우즈, 디라이보우즈, 그리고 디자일로우즈, 그리고 디자일로우즈는 알도우즈, 디자일로우즈에 해당하는 케토우즈들입니다. 그래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디과당, 디리블로우즈, 디자일로우즈 등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케토우즈들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 배열과 회전 배열. 여기 보시면 PC 투영도는 일직선 사슬이나 평면 구조의 탄수화물을 그리기에 적합하지만, 긴 화학결합과 직각의 결합은 고리형 구조에서 결합 상태의 실질적인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분자의 전체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5개 또는 그 이상의 탄소들을 가진 단당류는 대부분의 경우 용액에서 고리구조로 존재를 하고요. 호어스 투영도는 고리구조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투영도는 고리상에 존재하는 OH기와 H 수소 원자들을 표시하지만 탄소 원자들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호어스 투영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OH기는 피시아 투영도에서 탄소 골격의 오른쪽을 나타내는 반면, 위쪽으로 향하는 OH기는 피시아 투영도에서 탄소 골격의 왼쪽을 나타냅니다. 알코올의 산소 원자가 알데하이드의 탄소 원자의 친핵 공격을 하면 고리형 헤미아세탈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헤미아세탈의 기능구는 한 개의 R기, 한 개의 H 원자, 수소 원자, 한 개의 OH기, 한 개의 OR기 등을 결합된 탄소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산소 원자가 케톤의 카보닐기의 탄소의 원자의 친핵 공격을 하면 고리형 헤미케탈을 형성합니다. 헤미케탈의 기능구는 2개의 R기와 1개의 OH기, 1개의 OR기 등을 가진 탄소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리형 헤미아세탈은 5개 또는 6개의 구성원으로 된 고리 구조로 존재를 합니다. 만약 6개의 구성원으로 된 헤미아세탈이 육각형 피란 구조를 닮으면 이는 피라노우즈라 하고, 만약 5개의 구성원으로 된 헤미아세탈이 오각형 퓨란을 닮으면 이를 퓨라노우즈라고 합니다. 직선 구조의 알도우즈 또는 케토우즈가 헤미아세탈 또는 헤미케탈로 각각 전환될 때 이전에 비손대칭이었던 카보닐기의 탄소가 손대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결과 2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형성이 되고요.
알도우즈의 탄소 1과 케토우즈의 탄소 2의 OH기가 평면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하면 알파 위치 배열이고, 반대로 위쪽으로 위치하면 베타 위치 배열이 됩니다. 이러한 탄소를 아노모 탄소라고 하고, 고리와 반응이 일어나는 중 형성되는 두 개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아노머라고 합니다. 스워스 투영도에서 OH기가 아래쪽으로 위치하면 알파 아노머이고, 위쪽으로 위치하면 베타 아노머입니다. 알파 아노머와 베타 아노머는 아노모 탄소에서만 다르고, 나머지 다른 탄소의 위치 배열은 같게 됩니다. 자, 6-5번은 고리형 헤미아스탈의 형성을 위한 디포도당의 분자의 고리형 반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디포도당이 고리화 반응을 통해서 두 개의 고리형 헤미아스탈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상단 위쪽의 피셔 투영도인 디포도당이 3차 구조의 형태로 재배열된 다음 C4와 C5 사이의 결합이 회전하여 C5의 OH기가 C1의 알데하이드기와 가까운 위치에 놓이도록 합니다. C5의 OH기와 C1의 한쪽 결합은 알파-D 글루코피라노즈를 형성하는 편 OH기와 C1 다른 쪽의 결합은 베타-D 글리코피라노즈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도당의 두 아노머인 알파-D 글리코피라노즈와 베타-D 글리코피라노즈는 다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베타-D 글리코피라노즈 용액을 평광계로 측정했을 때 초기 고유 광회전도는 19도입니다. 만약 이 베타 아노머 용액을 몇 시간 동안 놓아두면 고유 광회전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여 나중에 52.2도가 됩니다. 순수한 알파-D 글루코피라노즈의 초기 고유 광회전도는 113.4도이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고유 광회전도는 52.2도가 됩니다. 되어서 베타 아노머가 같아집니다. 각각의 경우 알파-D 포도당과 베타-D 포도당의 동일한 평형 혼합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입체 이성질체의 상호전환을 병광회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D 포도당 용액의 평형 혼합물은 33% 알파 아노머, 66%는 베타 아노머, 그리고 1%의 열린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당류의 반응이고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알도우즈가 산화되면서 알데하이드기가 카르복실산으로 산화가 되면서 글루콘산 같은 알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6-6번에 디포도당으로부터 유래된 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A번이 디글루콘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돈산의 명명은 모체 화합물인 알도우즈의 OSE 대신에 ONC 애시드, 오닉 애시드를 붙여서 만들고요. 그리고 배당체 또는 글리코시드를 형성하지 않는 아노모 탄소 원자를 갖고 있는 당을 환원당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알데히드가 약한 산화제를 환원시키기 때문입니다. 환원당은 펠링 시약의 구리 2가 제2 구리의
이것 또는 톨렌스 시약의 은이온 이것을 환원시키는 당을 말하며 환원 성질은 알데하이드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알도우즈에 CH2OH기가 산화되면 알도우즈는 디글루코산, 디글루쿠론산 또는 디갈락투론산 같은 우론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들은 많은 다당류의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6-6번 B번이 나온 게 그리고 네, 만약 알도우즈에 CH5기와 CH2OH기 둘 다 모두 산화가 되면 알다린산이 됩니다. 이게 6-6번의 C와 D 구조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알돈산과 우론산은 같은 분자 내에서 에스터와 반응을 통해 고리 에스터인 락톤이 이제 되게 되고요. 락톤 이것은 락톤은 B번에 나오네요. B번 그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알도우즈와 케토우즈는 또한 환원제인 수소와 붕소 나트륨 이것에 의해 비고리형 폴리하이드록시 알코올인 인디톨로 환원이 되고요. 당의 알데하이드나 또는 케톤기는 환원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생체 물질을 만드는데 즉 라이보플라빈 그리고 조효소 FAD와 FMN이 구성 성분인 리비톨 그리고 감미료인 소르비톨과 자일리톨 그리고 지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글리세롤과 마요이노시톨 또는 미오이노시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요이노시톨은 이노시톨 인산과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4, 5, 2 인산 같은 2차 전력 등의 구조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E 디옥시 라이보즈, L 람노즈, L 푸코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환원당 알코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환원당 이게 이제 디옥시당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 보였던 ED 라이보즈, 디옥시 라이보즈, L 탐로즈 그리고 푸코스 등이 있습니다. 이 디옥시 라이보즈는 이 라이보즈의 환원에 의해 형성되고 DNA 구조의 당 인산 골격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람노우즈는 세균의 세포박 그리고 푸코즈는 포유류, 곤충과 식물세포의 표면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터와 반응이 있습니다.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당 에스터는 인산 에스터와 뉴클레오사이드 이인산 에스터입니다. 첫 번째 인산 에스터의 경우 인산화 효소인 ATP를 인산기 공여체로 사용해서 인산기를 당의 OH기에 전달되는 반응을 촉매합니다. 그 결과 당 에스터가 생산이 됩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의 경우 포도당 6인산 이것은 포도당의 OH기와 산소 사이의 에스터와 반응을 통해서 생산된 산물로서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생성물이 됩니다. 네, 여기서 포도당과 ATP가 6탄당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D포도당
인산과 AD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인산 에스터로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이게 이제 D 라이보스 5인산, 그리고 D 라이보스 5 라이보스 디옥시 라이보스 5인산 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화합물은 각각 RNA와 DNA 합성의 구성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에스터 반응은 당 1인산이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과 반응해서 뉴클레오사이드 2인산 에스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NDP 당 가피로 인산 분해 효소 또는 니클레오타이드 전달 효소 등이 촉매가 됩니다. 자연에는 여러 유형의 니클레오사이드 2인산 에스터당 들이 발견되지만 UDP 당이 가장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아미노당 유도체입니다. 네, 탄수화물의 OH기를 아미노기로 대치하면 아미노당이 형성이 됩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아미노당에는 디글루코사민 그리고 디갈락토사민이 있습니다. 디글루코사민은 키틴과 키토산의 결합이 되겠고요. 이 결합으로 키토산 결합으로 키토산 이것의 성분이고 디갈락토사민은 당지질, 여포 자극 호르몬 FSH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 LH 등의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N아세틸물암산 그리고 N아세틸물암산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D젖산과 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세균 세포막의 주 성분이 됩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곤충과 갑각류의 외골격에서 발견되는 중합체인 키틴의 성분이고 또한 연골의 중합체 성분인 콘드로이드 황산염의 주요한 구조적 단위입니다. N아세틸 만노사민 그리고 피로부산으로부터 유래한 산성의 아미노당인 N아세틸 뉴라민산 이것은 단단백질과 당지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N아세틸 뉴라민산과 그 유도체들은 시알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6-8번이 아미노당 유도체가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다음에가 이제 배당체입니다. 한 알코올이 다른 알코올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생성물은 에테르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아노모 탄소의 OH기에 H가 알킬기 또는 아릴기에 의해서 치환이 되는데 형성되는 화합물을 배당체라고 합니다. 메틸알코올은 알파-D 글루코피라노즈의 C1 또는 C2 상의 아노모 OH기를 형성하여 C의 OH3 결합, 즉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하고 이때 생성된 생성물을 배당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반응의 경우 생산되는 생성물은 메틸, 알파, D, 글루코피라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6-9번에 나와 있고요. 구조식을 보면 되겠고요. 자, 글리코시드의 결합은
글리코시드의 결합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고 올리고당류와 다당류에서 연속적인 단당류 사이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요. 한 당의 알파 또는 베타 탄소와 다른 당의 다양한 OH기 사이의 다른 조합에 따라서 다른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10번은 글리코시드 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알파, D 포도당 사이에 형성되는 글리코시드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체 형성에서 만약 포도당 C1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을 연결하여 포도당 단위의 아노모 위치 배열이 알파일 때 결합하는 두 가지 포도당의 단위인 OH기가 C4이면 알파 1에서 4 이고 C6면 알파 1에서 6 결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포도당 C1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을 연결하는 포도당 단위의 아노모 위치가 베타이면 새로이 형성되는 결합은 반응하는 두 번째 포도당의 OH기 위치에 따라서 베타는 1에서 4 또는 베타는 1에서 6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 1에서 4 결합 이외에 알파 1에서 2, 베타 1에서 2 또는 알파가 1에서 1, 베타 1에서 1 등의 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당류입니다. 2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 단위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은 잠시만요. 여기 6-11 2당류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2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 단위 사이에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설탕과 트레할로즈 같은 비환원당이라고 비환원당으로 구성이 되고 또 다른 그룹은 메가당과 젖당 같은 환원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표에 6-1번의 2당류 성분과 결합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탕은 자연산 2당류 중에서 젖당과 함께 가장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알파, 베타 1에서 2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고 알파 D 포도당과 베타 D 과당의 2당류 탄소원과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설탕은 설탕분해 요소 또는 수크라제 촉매로 인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되어 대사 반응이 이용됩니다. 네, 그리고 설탕이 물과 설탕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젖당은 베타-D 갈락토우주와 D 포도당이 베타 1에서 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2당류이고요. 젖당은 포유류와 우유 속에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탄수화물이고요. 갈락토우주는 포도당의 C4 에피머입니다. 사람이 젖당을 음식과 함께 소화할 때 젖당은 젖당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우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당이고요. 메가당은 두 분자의 알파 D 포도당이 알파의 1에서 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된 2당류입니다. 메가당은 아밀라제가 녹말을 분해할 때 그리고 발아하는 씨앗이 녹말을 분해할 때 이때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메가당은
말타아제의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서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에서는 말타아제가 메가당을 분해하거나 실험실에서는 강산을 몇 분간 처리하면 강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메가당과 물, 말타아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로비오스. 셀로비오스는 두 분자의 포도당이 베타 1에서 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이당류입니다. 셀로비오스는 셀로비아제 또는 산에 의해서 베타 D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셀로비오스는 8개의 자유 에탄올 OH기 또는 1개의 아세탈 그리고 1개의 헤미아세탈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자 내와 분자 간의 강력한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셀로비오스는 목화 또는 황마처럼 섬유소가 풍부한 물질을 효소 또는 산으로 처리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로비오스와 물, 셀로비아제에 의해서 베타 D 포도당 그리고 베타 D 포도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할로오스는 두 분자의 알파 D 포도당이 알파 11 포도당 글리코시드 결합에 연결된 이당류입니다. 트레할로오즈는 높은 수분 보유력을 갖기 때문에 장기간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물이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포가 탈수하게 되면 트레할로오스는 젤상을 형성하며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트레할로오스는 트레할라아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당도는 설탕의 4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당류는 동물과 약물, 동물과 식물 및 미생물에 걸쳐 발견이 되지만 새우와 곤충에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곤충의 혈당인 트레할로우스는 곤충의 비상에 필요한 주요한 에너지 분자가 되겠습니다. 트레할로우스는 트레할라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됩니다. 그리고 멜리비어스는 장내 젖산세균과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만 생산이 되고 대사되는 환원 이당류로 갈락토우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멜리비오스는 멜리비아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로 가수분해되는데 멜리비아제는 알파 갈락토사이드를 포도당과 멜리비아제는 알파 갈락토사이드를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가수분해하는 알파 갈락토즈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 138쪽에 보면 심화학습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과 올리고당의 글리코실화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적혈구의 바깥 표면은 원형질막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의 성분인 복잡한 탄수화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를 당질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당질 피질은 세포의 다양한 인식 과정에서 항원 결정 인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정 표질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항원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 항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당 단백질 또는 당 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ABO 혈액형 체계에서는 4개의 혈액형, 즉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상의 당 단백질과 당 지질에 결합된 3개의 다른 탄수화물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적혈구의 각 형은 독특한 비환원 말단을 가진 특정의 올리고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형 적혈구, B형 적혈구와 O형 적혈구는 모두 N아세틸 글코사민 D갈락토우즈 그리고 D프코스로 구성된 3당류 단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말단 비환원 탄수화물은 서로 다릅니다. 즉 A형 적혈구는 비환원 말단으로 N아세틸 갈락토사민 그리고 B형 적혈구는 D갈락토스 그리고 AB형 적혈구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과 D갈락토스를 갖고 있지만 O형 적혈구는 어떤 탄수화물도 갖지 않게 됩니다. A형을 가진 사람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알파 1,3 결합을 통해서 O항원 또는 H항원에 부착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 전달 효소를 갖고 있고요. B형을 가진 사람은 D갈락토스를 알파 1,3 결합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 O항원 또는 H항원에 부착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갈락토스 전달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AB형을 가진 사람은 위에 두 효소를 모두 갖고 있지만 O형을 가진 사람은 둘 중에 어느 효소도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글리코실기 전달 효소인 GTA와 GTB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나 D갈락토스를 O항원에 각각 첨가를 합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각각 GTA와 GTB 효소의 유전자 중 한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리고 GTA와 GTB는 다른 촉매 성질을 나타내지만 거의 같은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354개의 아미노산 서열에서 4개의 아미노산 장기만 다르게 되고 표현의 O는 번역 과정에서 조기 종결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글리코실기 전달 요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혈액형을 아는 것은 수혈과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환자에 존재하지 않는 항원을 주입할 경우 환자의 면역계는 항원을 이물 또는 외래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혈장은 외래의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고 사람이 수혈을 받을 때 항체는 외래의 혈액세포를 응집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은 B올리고당을 인식하는 항체를 갖고 있고 B형 혈액은 A올리고당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A형은 B형 사람에게 수혈할 수 없고 O형 혈액은 A, B형 올리고당에 대한 항체를 모두 갖고 있지만
AB형 혈액은 어느 항체도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적합한 혈액형을 섞으면 적혈구의 교차결합과 교차결합과 침전으로 인해 심각한 혈류 장애와 저혈압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6-2의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는 수많은 단당류 단위가 반복적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긴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다당류의 일반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200에서 2500개 정도의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중합체는 아밀로즈처럼 선형 구조를 하거나 또는 아밀로펙틴처럼 가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단당류 단위의 약간의 변형은 다당류의 구조적 성질을 변화를 시키고요. 다당류를 구성하는 모든 단당류가 같은 종류일 때 동종 다당류 또는 동종 글리칸이라고 하지만 만약 한 종류 이상의 단당류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다당류를 이종 다당류 또는 이종 글리칸이라고 합니다. 다당류의 생물학적 기능에 따라 저장 다당류 역할을 하는 녹말과 글리코겐 그리고 구조 다당류 역할을 하는 섬유소와 키틴 등이 있습니다. 자, 구조 다당류인데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식물의 형태 그리고 곤충과 갑각류들의 외골격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구조 단백질에는 섬유소와 키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다당류의 성분과 구조,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섬유소가 나오는데요. 섬유소는 수백 수천의 디글루코스들이 베타 1에서 4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선형 사슬이 선형 사슬의 다당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포도당 이게 이제 6-12가 섬유소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포도당은 동종 중합체는 생물권에서 유기물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풍부하고요. 섬유소는 녹색식물, 조류, 난균류 등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조적 성분입니다. 이 밖에도 어떤 세균은 섬유소를 분비하여 생물막을 형성하는데 이는 세균들의 콜로니 또는 집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시드 결합의 베타 위치 배열 때문에 섬유소는 녹말과 글리코겐의 나선 코일과 달리 매우 긴 선형 사슬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넓게 뻗어있는 섬유소의 사슬은 원섬유라 불리는 평형사슬의 다발로 연합하여 식물 세포의 세포벽의 뼈대를 구축하고 이러한 망상 조직은 분자간 그리고 분자 내 수소결합에 의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식물 세포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디자일로즈로 구성된 헤미셀룰로즈, 디갈락토론산으로 구성된 펙틴, 복잡한 폴리페놀, 물질 리그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추출한 펙틴은 잼과 젤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굳히는 역할을 하고요. 반추동물을 제외한 다른 고등동물은 섬유소를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섬유소의 포도당 장기 사이에 베타 1에서 4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 분해할 수 있는 섬유소 분해 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추동물의 반추위 세균을 포함하여
곤충, 달팽이, 조류, 세균, 균류는 섬유소 분해 요소를 분비하여 섬유소를 분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키틴인데요. 키틴은 단위체인 N아세틸 글코사민, 이들이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동종 중합체입니다. 가지 구조가 없는 동종 다당류인 키틴은 절지동물의 외골격의 주성분이 됩니다. 이 중합체는 혐오, 균류, 조류의 세포벽에도 소량 발견이 되고요. 섬유소처럼 키틴도 분자간 그리고 분자 내 수소결합에 의해서 원섬유로 결합되어 넓게 뻗은 사슬로 존재를 합니다. 키틴은 구조적으로는 섬유소와 비교가 되지만 기능적으로 케라틴과 비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여기 키틴의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틴을 소화할 수가 없고, 키틴은 의료계에서 외과용 수술실로도 사용되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토산은 키틴의 탈아세틸과 아세틸과에 의해 형성된 화합물입니다. 6-13은 키틴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또는 점액 다당류는 반복적인 이당류 단위로 구성이 되고 길고 가지가 없는 다당류입니다. 이 반복적인 단위는 우론산당이라고 또는 갈락토우즈와 함께 아미노당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은 신체 윤활제 또는 충격 흡수제로 사용이 되고요.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은 디글루코사민과 디갈락토사민의 N아세틸령인 아미노당 이외에 많은 음전하를 띤 카르복실기와 황산염 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 다당류는 당의 장기 사이의 결합, 그리고 황산염기 등의 위치 및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하이알룰로라산, 그리고 콘드로이친 4황산염, 그리고 콘드로이친 6황산염, 더마틴 황산염, 케라틴 황산염, 헤파린 등이 있습니다. 이거 6-14번에 구조식이 또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하이알루로산, 그리고 콘드로이친 황산염, 더마탄 황산염, 케라탄 황산염, 헤파린에 대한 설명이 또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알루로산은 결합조직의 바탕 물질, 관절의 윤활액, 눈의 유리체액, 탯줄, 연골, 병원성 세균을 둘러싸는 피막 등의 주요 성분으로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그리고 디글루크론산,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것이 베타 1,3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250에서 25,000개의 베타 1,4 결합 2당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선형 중합체입니다. 그리고 콘드로이친 황산염은 연골과 다른 결합 조직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고, 하이알루로산처럼 콘드로이친 황산염은 두 개의 단위체 물질인 N아세틸 갈락토사민 황산염, 그리고 디글루크론산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구성되는 이종 중합체 정액성 다당류입니다. 그리고 더마탄 황산염은 주로 피부에서 발견되지만 혈관, 그리고 화파, 심장 판막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더마탄 황산염은 피부와 결합 조직의 바탕 물질 또는 세포 간의 접착제에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은 L-이두론산과 N-아세틸 갈락토사민 포항산염의 이당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액성 다당류입니다. 다마탄 황산염은 혈액응고, 상처치유, 종양 형성, 그리고 골격 변형, 정신지체, 각막 혼탁과 섬유증 이것에 등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케라탄 황산염입니다. 케라탄 황산염은 연골, 뼈, 각막,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뿔 등의 성분이 됩니다. 이 황산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발생 중인 중추신경계에도 발견이 되고요. 케라탄 황산염은 베타 1사 결합으로 연결된 갈락토즈와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 6 황산염의 이당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입니다. 그리고 헤파린은 알파 1사 결합으로 연결된 L-이두론산 2황산염과 N술포 디글루코사민 6 황산염의 이당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입니다. 이 황산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이 황산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이당류 단위당 평균 2.5개의 황산염 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유류 조직에서 가장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다중 전해질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다른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는 대조적으로 헤파린은 결합 조직의 구성분이 아니라 동맥벽, 특히 간이나 허파, 피부 조직 등에 덮고 있는 비만 세포의 세포내 과립에서만 거의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혈액 항응고인자들을 결합하는 항응고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장 다당류는 식물과 동물은 포도당을 녹말 또는 전분과 글리코겐으로 각각 저장을 하고요. 이 다당류는 세포질 속에 과립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녹말은 녹말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에 의해 생산된 다당류로 감자, 옥수수와 밀에 특히 풍부하고요. 글리코겐 과립은 동물의 간과 근육세포에 주로 존재합니다. 이 두 다당류는 수많은 OH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간 또는 근육 조직 속에 저장된 1g의 글리코겐은 2g의 물로 수화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녹말인데요. 녹말은 포도당 중합체인 알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입니다. 알파 아밀로즈는 디포도당 단위들이 알파 1사 5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중합체 사슬로서 가지가 없는 선형 구조입니다. 6-15번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녹말의 20에서 30%는 알파 아밀로즈이고 7-80%는 아밀로펙틴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알파 아밀로스 분자는 구조 내 앞과 뒤에 두 개의 다른 끝, 즉 비환원 말단과 환원 말단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로스 분자량은 수천에서 50만 달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과 달리 알파 아밀로즈는 물과 불용성이고 아밀로펙틴보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함량의 알파 아밀로이즈를 갖고 있는 긴 쌀이 혈당 부하를 낮추어 줘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밀로펙틴은 두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밀로스처럼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포도당 단위로 구성된 주 골격. 그리고 둘째는 평균 24개에서 30개의 포도당 단위마다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주 골격 사슬과 같이를 치는 것. 그리고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한 가지 구조는 녹말의 용해도와 분해를 돕습니다. 아밀로펙틴의 가지치기 반응은 이 중합 분자로 하여금 한 개의 환원 말당과 수많은 비환원 말당을 갖게 됩니다. 갖게 만들고요. 아밀로펙틴의 평균 분자량은 약 100만 달톤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큰 생체 분자이고, 동물에서 발견되는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과 같은 성분과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글리코겐은 탄소와 에너지를 포도당의 중합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은 식물에게 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동물과 세균 세포에서도 동일한 저장이 일어나는데,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 세포 속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고 과립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의 평균 분자량은 수백만 달톤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밀로펙틴과 동일한 포도당 중합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글리코겐을 동물 녹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의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한 분지점은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주 골격 사슬에 따라서 8개에서 14개의 포도당 단위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6-16번이 글리코겐 구조이고요. 아밀로펙틴의 분지점은 주 골격 사슬에 따라서 24개에서 30개, 그리고 포도당 단위마다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처럼 하나의 환원 말당과 많은 비환원 말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포도당을 동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사작용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에 글리코겐은 알파 1사 사슬의 수많은 비환원 말단으로부터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포도당 1인산 단위체로 형성이 됩니다. 이 포도당 1인산은 포도당 인산 자리매김 효소에 의해서 다시 포도당 6인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6인산은 해당 과정 5탄당 인산 경로와 포도당 신생 합성 등의 대사 경로를 통해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이처럼 글리코겐의 수많은 비환원 말단은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포도당의 신속한 동원을 가능케 합니다. 자, 그리고 6-3의 당 단백질입니다. 당 단백질은 폴리펩티드 곁사슬의 올리고당이 공유 결합된 결합으로 연결된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은 동시번역 변형 또는 번역 후 번역 과정에서 폴리펩타이드 곁사슬에 결합되는데, 이 반응을 당질화라고 합니다. 당 단백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N당질화 그리고 O당질화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당 단백질입니다.
보통 당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더 높은 퍼센트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당 단백질은 세포막 또는 세포벽, 세포막, 그리고 세포 표면, 외피 성분으로서 광범위하게 존재를 하고요. 당 단백질은 세포 교신과 연결된 중요한 기능에 참여를 합니다. 즉 세포와 세포 인식, 세포와 생체 분자 인식, 세포 소기관과 생체 분자 인식, 생체 분자와 생체 분자 인식, 이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황산염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사슬이 공유결합으로 막 단백질 또는 분비 단백질에 연결되어 있는 세포의 기질 또는 세포 표면을 구성하는 다중 음이온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기본적인 프로테오글리칸 단위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사슬, 즉 대부분의 경우 케라탄 황산염 또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공유결합으로 결합된 핵심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발견된 프로테오글리칸 구조에 따르면 프로테오글리칸은 긴 선형 중합체의 하이알룰로산 중심축에 콘드로이친 황산염과 케라탄 황산염이 붙어있는 핵심 단백질이 연결 단백질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복합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게 6-17의 프로테오글리칸의 구조가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연결된 단백질은 각 핵심 단백질 끝에 하이알루론산 중심축에 붙이는 분자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전체의 구조는 실험실에서 시험관을 닦는 솔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대 구조로 50 곱하기 10의 6승 달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골의 세포의 기질 속에 있는 프로테오글리칸은 콜라겐과 함께 연골의 주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골의 주요 프로테오글리칸인 아그레칸의 단백질 성분은 2397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분자량이 220kDalton이나 되는 거대한 분자입니다. 그리고 연골의 특징적인 탄성은 높은 함량의 프로테오글리칸에 의한 것으로 이는 구성 성분인 케라탄 황산염, 콘드로이친 황산염 같은 다중 음이온의 작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테오글리칸은 세포의 기질에서 채워주는 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칼슘, 물 등과 결합하고 기질을 통해서 분자들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은 다양한 세포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면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이것은 헤파린 또는 헤파린 황산염과 결합하고 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복합체 형태로 세포 표면 수용체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세균의 세포벽. 세균의 특유한 형태를 유지시키고 저장성 환경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벽은 세균의 병원성을 일으키고 세균의 항원 성분이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질병 치료에 유용합니다.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의 세포벽은 세포의 주 골격을 이루는 다당류 사슬들이 작은 펩타이드 다리를 통해 서로 교차 연결된 격자 구조의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펩티도글리칸 또는 무레인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의 다당류는 베타-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리고 N-아세틸 무람산 이당류 단위가 반복되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6-18번에 펩티도글리칸 구조가 나와 있고요. 나란히 인접한 펩티도글리칸 사슬이 4펩타이드 결사슬을 통해서 서로 공유 결합으로 교차 결합을 하고요. 4펩타이드 서열이 L-알라닌, D 아이소 글루탐산, L-라이신, L-라이신, D-알라닌 인 그람 양성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경우 이 교차 결합은 4펩타이드의 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로부터 인접한 4펩타이드의 라이신의 아민기까지 이르는 펜타글라이신으로 구성이 됩니다. 펩티도글리칸은 디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저항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포질이 받는 삼투압을 중화시키고 구조적 경고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균의 이분열에도 관여를 합니다. 페니실린은 세균에서 펩티도글리칸 분자들의 교차 연결을 촉매하는 펩타이드 전달 효소와 비가역적 결합을 통해 억제합니다. 그 결과 세포벽의 합성이 억제되어 세균은 죽게 됩니다. 표 6-2번에는 다당류 구조,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다당류의 종류, 반복 단위, 크기, 기능 등을 요약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당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구조는 진핵세포의 거의 모든 분비 단백질과 막 연합 단백질은 당질화된 당 단백질입니다. 당 단백질의 탄수화물 함량은 당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전체 무게의 약 1에서 80%에 걸쳐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에서 30% 범위 내에 존재를 합니다. 보통 4% 이상의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당 단백질은 높은 점성을 갖기 때문에 점맥 단백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당 단백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당류로는 D-포도당, D-갈락토즈, D-만노즈, D-푸코오즈,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갈락토사민, 그리고 C알산 등이 있습니다. 보통 탄수화물은 15개 장기보다 적은 수의 가지친 올리고당 단위 형태로 단백질이 결합합니다. 이 올리고당 특성은 각 탄수화물 장기의 아노모 위치 배열과 성분, 그리고 탄수화물 장기의 서열, 그리고 서열 내 글리코시드 결합의 양상, 그리고 단백질과 결합의 성질 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단백질의 결합을 합니다. 6-19번에 올리고당 연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일단 N-아세틸 갈락토사민의 아노모 탄소의 OH기가 단백질의 세린 또는 스레오닌 결사슬의 OH기와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형성되는 5글리코시드 연결, 그리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아노모 탄소의 OH기가 탄소의 아스파라진 장기 아마이드 질소와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N-코시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당질화의 주요한 경로인 소포체와 골지체 내강인데요. 5연결 올리고당은 전적으로 골지체에서 특정 당질 전달 효소에 의해 합성이 되지만 N연결 올리고당의 합성은 소포체에서 시작해서 골지체에서 끝나게 됩니다. N연결 올리고당 생합성에서 올리고당을 단백질에 전달하는 지질 분자가 있는데 13개에서 23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된 돌리코린산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20번에 돌리콜인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능을 보면요. 동물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당 단백질이 결합된 올리고당의 서열, 위치와 수는 매우 다양한데 많은 당 단백질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올리고당의 생화학적 기능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당질화는 단백질의 접힘 그리고 소중 합체화 그리고 물리적 안정성, 특이 생물 활성,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내성, 세포와 세포 간의 인식과 세포와 분자 간의 인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의 독특한 올리고당 성분과 서열은 세포의 유형을 동정하는 표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보분자라고 불립니다. 세포 표면 올리고당의 인식은 혈액형 결정, 항체 작용, 암 발생의 시작, 노화된 단백질의 회전, 그리고 바이러스 성장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으로는 단백질 회전, 당 단백질과 암, 보호 기능, 바이러스 생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6-3번은 당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이고요.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자, 일단 기능에서 당 단백질 회전 이것은 올리고당은 단백질 나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데 혈청 단백질의 경우 새로이 합성된 당 단백질이 오래된 단백질을 교체하는 단백질 회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은 보통 탄수화물 분자상의 말단, 시알산 장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 단백질과 암, 세포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악성 상태로 변형할 때 세포 표면상의 당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탄수화물을 O 연결과 N연결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막 단백질에 부착하는 당질 전달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보통 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접촉 억제 때문에 정상 세포들은 세포 표면들이 서로 접촉하면 성장을 멈추지만 변형된 세포 표면을 갖고 있는 암세포들은 접촉 억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고 악성 종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호기능, O 연결 다당류는 당질화된 세린과 스레오닌 장기가 서열의 25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당질화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점액의 단백질 성분인 뮤신은 분자량이 거대하고 탄수화물 사슬이 황산염과 결합된 O 결합 단백질입니다. 세포막에 결합된 뮤신은 2차 구조가 없고 작은 세균과 비슷한 부피를 차지하는 딱딱한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뮤신은 생리적 농도에서 점막을 보호하고 윤활시키는 점탄성 젤, 이것을 갖고 있는 서로 얽힌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당 단백질의 두꺼운 외피 그리고 고분자와 다른 세포들의 접근을 방지하는 당질 피질 또는 당질층이라고 부르는 당지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이러스 생장인데요. 단순 헤르페스, B형 간염, 인플루엔자와 HIV 등은 포함한 많은 바이러스의 표면은 올리고당의 결합을 위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분자들은 숙주세포의 효소들을 이용하여 이 단백질과 결합하고 숙주세포의 단백질과 결합이 안되는 당 단백질을 생산을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도와주는데 그 이유는 숙주세포에 의한 면역 감시를 피하고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융합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IV 껍질 단백질 GP120은 표적세포 결합 당 단백질로서 N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올리고당 단위 20에서 25개의 아스페라진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렉틴입니다. 렉틴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의 탄수화물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한 그룹의 단백질입니다. 렉틴과 당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보면 당 단백질의 특정 탄수화물 그룹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특이 결합 부위가 렉틴 분자상에 있습니다. 그림 6-21번이 이제 렉틴하고 결합하는 당 단백질의 올리고당이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렉틴은 세포와 세포 인식, 신호 전달과 접착 반응, 그리고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의 세포 내 표적화 등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렉틴의 반응은 비요소 촉매 반응이고 그 기원은 비면역성입니다. 그리고 렉틴은 당 단백질 내 특정한 단일 또는 그룹 탄수화물과 가역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과 식물, 렉틴에 속하는 콘가나 발린 A, 이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만노즈에 의해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순환하는 일부 펩타이드 호르몬들은 생물학적 반감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올리고당 부분을 갖고 있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간세포의 렉틴에 의해 인식되는 이당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틴 호르몬의 상호작용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을 흡수 분해하여 혈중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이들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주기적인 증가와 감소를 받게 되고 세포 표면의 렉틴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합니다. 세포와 세포 인식과 부착을 조정하는 원형질막 렉틴인 셀렉틴은 백혈구의 바깥 표면에 존재하는 세포 부착 단백질입니다. 셀렉틴은 내피 세포상의 단백질 리간드와 결합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고요. 그 밖에도 소포체에서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 접힘을 돕는 보호자 분자의 역할을 하는 소포체 렉틴인 칼렉신 또는 칼레테큘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9쪽에 읽을 거리가 있는데요. 항결빙 당 단백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빙 당 단백질은 영하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척추동물, 식물, 균류, 세균 등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AFGP는 작은 얼음 결정과 결합하여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얼음의 형성과 재결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FGP는 포유류의 세포막과 상호작용해서 냉동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AFGP가 추위에 순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AFGP는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대구, 가자미, 그리고 둑중계 등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5연결 당 단백질이고 AFGP의 항결빙 작용은 당 단백질에 결합된 여러 이당류 단위에 달려 있습니다. 각 AFGP는 3펩타이드 이걸로 구성된 수많은 반복 단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AFGP의 생물학적 특징은 여러 산업 분야와 의학에서 응용되고 있고요. 추운 지역에서 한냉에 대한 농작물의 내성과 양식어업을 향상시키고 냉동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고 냉동수술과 저체온증 치료 등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대구에서 발견된 AFGP의 유전자 서열이 사람 이자의 트립시노겐 유전자와 약 93%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진화 생물학자들은 AFGP가 아마도 트립시노겐 DNA에서 일어난 틀 이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뒤에 요약과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고사 관련해서 공지를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 혹은 대체로 레포트 대체로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공지를 통해서 할 거고요. 일단 시험 공부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배운 그 챕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